여러분은 걷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바쁘더라도 10분에서 30분씩 시간을 내어 걷곤 합니다. 동네 체육센터나 집 앞의 길을 가서 걷기도 하였지요. 계속 걷다 보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곤 합니다. 인생이 힘들거나 지칠 때 움직이기 싫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이라도 하고 오면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지곤 하는데요. 우리 몸속의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 정신까지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한국에는 걷기 열풍이 도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맨발로 걷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많이 앓는 병, 암과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책 맨발로 걸어라를 통해 맨발 걷기의 기적같이 놀라운 효능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좋은 내용을 적용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자의 말. 저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아침마다 아파트 마당에 맨발로 선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회원들과 독자 여러분들께 아침 편지를 쓴다. 햇살이 쏟아져도 좋고 비가 내려도 좋고 눈이 와도 좋다. 봄, 여름에는 진초록의 녹음 속에서, 가을에는 곱게 단풍 등 나무들 사이에서, 겨울에는 하얀 눈 위에서 촉촉한 땅을 맨발로 밟으며 저자 자신이 한없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그 축복을 전한다. 언제든 맨발로 선 땅으로부터 땅속에 자유전자가 넘실대며 우리의 몸 안으로 오른다.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은 맨발을 타고 몸 안으로 올라와 우리 몸속에 쌓인 만병의 근원인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맨발로 걸으면 암이 치유되고 고혈압, 고혈당 등 각종 현대문명병들이 치유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자유전자는 우리 혈액 속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서로 밀어내는 힘인 제타 전이를 올려준다. 자연스럽게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고 따라서 혈류의 속도가 빨라진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이 예방되고 치유되는 이유다. 또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은 ATP 아데노신 3인산의 생성이 촉진된다.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싱싱한 야채와 과일들로부터 전자를 받아 ATP가 생성되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땅속에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신발을 벗고 땅 위에 맨발로 서면 그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는 우리의 몸 안으로 올라와 ATP의 생성을 촉진하게 된다. 맨발로 걸으면 더욱더 활력이 넘치게 되고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으로 충전되는 이유다. 더 나아가 맨발로 땅을 밟으면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서 우리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안정화시키며 천연의 신경 안정작용을 한다. 맨발로 걸으면 꿀잠을 자게 되고 불안, 초조, 과민 현상 등으로부터 진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이다. OECD 국가들 중 수년째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맨발로 촉촉한 땅을 밟거나 흙 속에 발을 묻고 있으면 각종 염증과 통증이 완화되고 치유된다.
본사에서 상수라는 접지 이론의 핵심이자 우리가 맨발로 걷고 접지할 때 각종 현대 문명병들이 예방되고 치유되는 그 메커니즘이다. 우리 현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각종 만성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땅을 맨발로 밟으면 땅 위에 돌출한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이 우리의 맨 발바닥에 각종 지압점들을 자극하고 지압해준다.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각종 장기들의 혈액이 왕성히 공급되고 따라서 면역력이 강화된다. 맨발로 걸으면 감기 등 감염병이 잘 걸리지 않게 되는 이유이다. 거기에다 천연의 프레스 장치인 발바닥의 아치가 압축되었다, 이완되었다 하면서 우리의 근골격계에 놀라운 스프링 효과의 탄력을 가져다 준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각종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족저근막염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지는 이유이다. 그리고 발바닥 아치의 압축 이완을 통해 혈액이 펌핑되어 몸 안으로 왕성하게 흐르며 우리 몸은 최고의 면역력으로 증강되어진다. 또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순간 신발을 볼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발가락들이 부채살처럼 펴지면서 온몸의 근골격계들이 제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며 각종 근골격계 질환들을 통증들을 완화시켜준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그러한 천연의 접지 효과와 지압 효과,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효과 등을 조금도 누릴 수가 없다. 신발의 볼이 발가락들을 옥지어 발가락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차단함도 그러하다. 우리가 수시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아야 할 이유들이다.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의 회복이야말로 새로운 인류 건강의 패러다임이라는 확신이다. 그것은 우리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맨발로 걷는 완벽한 인간 세상의 복원이다. 누구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질병의 고통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타고난 생리적인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다. 바로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보물지도의 발견이다. 이에 지난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꿈꾸어왔던 무병장수의 구원의 꿈을 본설을 통한 맨발 걷기와 접지의 회복으로 마침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 같이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맨발 걷기,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 네이버 카페 맨발 걷기 시민운동 본부는 저자가 쓰는 매일의 아침 편지 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들이 쓰는 아침 편지 코너가 열린다. 맨발 걷기에 따른 치유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체험들 사례들을 나누기 위해서다. 그중 대표적인 글을 아래 하나 소개한다. 맨발 걷기 2달간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발 걷기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유력신문 기사를 보고 이게 뭔가 있다 싶어 감이 왔고 바로 박동찬 회장에 져서 맨발 걷기의 기적을 구입하여 여러 번 정독했습니다. 저서 내용이 사실로 뒷받침되고 맨발 치유의 원리가 너무도 과학적이었습니다. 여러 번 정독한 후 확실한 신념이 섰고 바로 시작했죠. 2020년 10월 10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파트 계단 오르기, 헬스, 골프 걷기 등등 운동도 많이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겼고 영양제도 골고루 복용했습니다. 즉 건강에 엄청 신경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직업상 책을 많이 읽고 논문을 많이 쓰고
컴퓨터를 많이 다루어서 그런지 늘 소화불량이고 밥맛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소식으로 체력은 저하되고 수면 시 늘 상체에 땀 때문에 옷을 4~5번씩 갈아입었고 밤에 소화가 안 되면 리클라이너 안락 의자에 한동안 앉아있곤 했어요. 키 174cm에 몸무게가 늘 60kg 미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밤에 자다가 발에 쥐가 나기도 하고 몸에 오한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늘 추위에 시달렸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체력과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한 대로 박동생 회장의 저서 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오전에 이 시간 오후에 40분 동안 맨발 걷기를 실시했어요.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접지 제품들을 최대한 사용했습니다. 침대에서는 시트를 앉아 있을 때는 동망 접지 패드를 지압판 위에서는 손목 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 접지 시간을 최대하고 비접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밀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처음 시작할 땐 사실 암 예방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좀 더 멀리 보고 큰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작은 것들로부터 획기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못 되어 위에 적시했던 증상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사라지거나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언제나 취에 시달렸던 몸은 발바닥이 따끈따끈하고 체온이 올라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은 청년 시절로 돌아온 듯해요. 음식 고유의 맛을 맛있게 느끼고 그렇게도 힘들었던 소화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소화력이 개선되다 보니 손발이 탄력이 붙어갑니다. 손발에 강력한 힘이 생기고 체력은 올라 1일 2만 보 이상을 걸어도 정말 거뜬합니다. 밤의 땀 이것 또한 정말로 거짓말처럼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지나는 것도 오한이 드는 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제 몸의 변화에 집사람도 놀라고 접지 제품을 선물해줬던 지인도 놀랍니다. 이건 저서명이 기적이란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제 삶의 매 순간이 희열이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즉, 신체 변화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위 여러 증상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하나 치료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 치료해야 할까요? 또 과연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하긴 할까요? 맨발 걷기 하나로 경제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거에 모두 다 치유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맨발 걷기는 영육을 동시에 치유하는 신비한 힘을 갖는 듯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2달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시한 증상과 치유된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모든 것들이 저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맨발 걷기를 정책화한다면 우리 주변을 걷는 길은 건강한 흘길로 복원될 것이고 우리도 좀 더 편리하게 맨발 걷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 산업 자체에 큰 변화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은 대부분 건강해질 것입니다. 의료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삶이 희망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맨발 걷기와 접지 그리고 건강.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건강상의 문제들과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공연히 힘이 없다거나 식은땀이 나는 등 일상의 생활 습관에서 오는 소소한 질병들로부터 각종 암까지, 또한 고혈압, 고혈당 등 대사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발성 경화증, 섬유 근육통과 같은 무서운 자가 면역 질환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 현대인들이 이러한 질병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원인의 대부분이 바로 접지의 차단 때문이다. 여기서는 맨발 걷기와 접지라는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먼저 맨발 걷기란 쉽게 말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걷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그리고 접지는 문자 그대로 땅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가 항상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몸 안에서 생성되는 활성 산소들이 중화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후 활성 산소들은 몸 안을 돌며 성한 세포를 공격하여 각종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신체 부위에 각종 만성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들을 현대문명병이라 지칭한다. 저자는 지난 2001년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을 걷는 일만으로도 모든 질병이 치유됨을 스스로 몸과 정신의 변화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저서에서 지압이론에 근거한 자연의 지압을 그 치유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지난 2016년 저자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많은 사람을 맨발 걷기를 통한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 세상으로 안내하였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이 단지 신발을 벗고 매일 맨발로 걷는 일만으로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섬유 근육통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등 각종 질병에서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살아가는 기쁨과 생명의 환희를 노래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해 왔다. 그 과정에 이러한 오묘한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는 단순한 자연의 지압을 넘어서는 어머니 대지, 즉 땅에 소위 말하는 지기와 같은 생명의 기운, 내지는 치유 에너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당위에 주목해왔다. 그러던 중 2010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버와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이 저술한 어싱, 땅과의 접지가 치유한다는 책을 접하고 그 안에 기술된 놀라운 접지 이론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이전의 자연지하 이론에 동접지 이론을 보완하여 지난 2019년 4월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다. 그로부터 더 많은 사람이 맨발 걷기에 동참하게 되었고 맨발 걷기에 따른 치유의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맨발 걷기에 따른 치유의 기적과 기쁨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바쁜 현대의 생활 때문에 맨발 걷기를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나 각자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몇몇 과거에 앓았던 질병들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병증들이 발현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들도 잇따라 발생하였다. 실제 맨발로 걷기가 어려운 노약자들이나 바쁜 일상의 학생 직장인들을 위해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온 접지선에 우리 몸을 연결함으로써 맨발로 땅을 걷는 것과 같은 접지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왜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내에 들어온 접지선을 활용한 접지는 어떠한 보완적 효력이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그간 미국에서 여러 학자와 의사들에 의해 발표된 20여 편의 논문과 보고서 등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맨발 걷기와 접지의 이론 체계를 정리하여 밝히고자 한다. 자연의 지압 이론. 우리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 숲길의 돌멩이, 나무뿌리 등 자연의 진료들이 우리의 맨 발바닥에 분포된 온몸의 장기들의 지압점들을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압해준다. 그 결과 발바닥이 지압점과 연결된 장기들의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되면서 천연의 혈액순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온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웬만한 질병에는 스스로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아메리칸 리플렉솔로지 아카데미의 빌 플로코 학장은 리플렉솔로지는 강력한 자연 건강 과학으로 더 발손, 그리고 귀에 분포한 반사구들과 몸의 각 기관과의 관계를 연구함과 동시에 그 반사 부위를 손가락과 엄지 부위 등으로 지압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자연치유 요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리플렉솔로지 요법은 고대 중국과 이집트 등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1913년 윌리엄 피츠제럴드 박사가 몸의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연관 부위에 마취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는 신체의 각 부위를 10개의 동등한 수직 구역으로 구분하고 한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해당 부위의 모든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존 세라피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 치료사 유니스 임금이 발을 지압하면 몸 전체의 긴장이 완화되고 질병이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함으로써 리플렉솔로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발 마사지나 발 지압 등이 모델 리플렉솔로지 이론에 근거한 자연적인 건강요법이다. 리플렉솔로지의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있는 리플렉솔로지의 효과가 한결같이 혈액순환의 활성화, 긴장이 완화 및 신체 각 기관의 해독작용과 낡은 조직과 세포의 재생작용 등을 통한 면역체계의 강화를 들고 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 역시 상기 리플렉솔로지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맨발로 돼지를 밟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표면이 놓여있는 돌멩이나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의 다양한 물질들이 발바닥의 각 부위와 상호 마찰하고 땅과 그 위에 놓인 각종 물질이 바닥에 각 반사구를 눌러주고 지압해준다. 바로 자연이 주는 지압이요, 자연이 해주는 발 마사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숲길 맨발 걷기는 바로 자연이 선사하는 리플렉솔로지 요법이다. 다만 리플렉솔로지 반사요법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사나 타인의 손을 빌려야만 지압 효과를 얻는 데 비해 맨발 걷기는 혼자서 숲길을 맨발로 걷기만 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 용이성이나 경제성, 효율성이 있어서 숲길 맨발 걷기는 통상의 리플렉솔로지 요법을 훨씬 능가한다. 거기에다 리플렉솔로지 요법은 타인의 힘을 빌려 건강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수동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맨발 걷기는 자신의 판단과 스스로 맨발로 걷는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능동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천연의 항산화제.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의 제거가 치유의 핵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기적이다. 그것은 첫째, 태양이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고, 둘째, 산소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만물이 생장하는 대지와 흙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다. 특히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음에도 우리는 그 절체절명의 고마움들을 모르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산소를 들이마신 후 발생하는 찌꺼기인 활성산소의 폐해 역시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두 가지의 큰 상반된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삶의 아이러니가 있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세포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낸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며 달리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활의 찌꺼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활성산소를 바로바로 배출하지 않으면 몸속이 나쁜 배기가스로 가득 차게 되고 몸은 못 살겠다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각종 피부병, 종기, 탈모 등으로 터져 나오다가 그래도 그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세포를 변이시켜 암 종양으로 나타나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활성산소는 생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와 혈액 속의 지방이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산화되어 과산화지질이 되며 이는 노화의 주범이 된다. 개봉한 지 오래된 기름이 산패되어 냄새가 나는 것도 산소로 인해 지방이 산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산백과는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질병에는 암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방법에 대해 그 어떠한 의학서적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나 약품인 항산화제를 많이 섭취하도록 권할 뿐이다. 예컨대 비타민 C나 그 외의 비타민 또한 그것들이 함유된 과일이나 야채들을 권하는 정도일 뿐 근원적으로 그를 제거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의 조물주가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대지를 맨발로 밟고 뛰며 몸속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땅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만나 각각 중화되고 소멸될 수 있게 장치해 놓은 것을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밀러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캐롤 데이비스 박사는 몸 안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활성산소는 서로 간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전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전자는 특정 음식이나 비타민 등에 존재하는 것 외에 우리의 발 및 땅 속에 무수한 양의 자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땅과의 잡지가 차단되어 자유전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활성산소는 건강한 세포 조직을 공격하여 동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오게 된다.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감염이나 염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사회를 이루는 핵심이고 그것은 바로 맨발 걷기와 접지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맨발 걷기는 암 환우들을 구해낼 수 있는 최적의 길이다. 71세 이주선 씨는 2001년 한 TV 보도와 2008년 11월호 한 월간지 보도에 의하면 간암 말기로 임파선암 폐암까지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1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병원의 최종 선고를 받고 강제 퇴원을 당하였다. 이주선 씨는 마지막 남은 날이 얼마 없으니 그럴 거면 차라리 집 뒤 청계산에서 죽겠다며 매일 청계산을 올라 하루 종일 맨발로 걷고 놀며 지냈다. 그런데 한 달 후 죽기는커녕 수개월 후에는 오히려 간이 재생되고 몸 전체의 암세포가 다 소멸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었다. 맨발 걷기 시민운동 본부의 회원인 68세 이연주 씨처럼 2017년 맨발로 산을 매일 걸은 지 2달 만에 갑상선 종양이 3cm에서 1.6cm로 반으로 줄어드는 치유 효과를 보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아냈다. 역시 3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종양의 크기가 8mm였는데 맨발 걷기 후 1년 만에 종양의 크기가 3mm까지 줄어들었다. 73세 조병목 씨 역시 혈당 수치 350에서 370을 오르내리던 중증 당뇨병은 물론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두 쪽을 다 제거해야 하는 상태에서 수술 대신에 숲길 맨발 걷기로 그 두 가지 중증 병증들을 완전히 치유한 놀라운 사례를 증언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들 중에서는 다양한 암의 치유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숲길을 맨발로 걷게 되면 첫째, 지압 효과 및 발바닥 아치의 혈액 펌핑 효과로 몸의 혈행이 왕성해지고 따라서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암세포가 살 수 없는 건강한 생리적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접지 효과로 각종 암 등 현대문명병의 발병원인인 몸속의 활성산소가 중화 소멸됨으로써 변형되었던 암세포 자체가 정상세포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이는 소위 인공의 면역 항암제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종류의 암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천연의 면역 항암제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맨발 걷기와 접지야말로 진정한 항암의 길이다. 57세 유광용 씨는 위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오로지 맨발 걷기와 채식에 전념하면서 깨끗한 몸을 만들어 나갔다. 당시 병원에서는 위암 수술 직후 수술로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었다 하였다. 그런데 그 3주 후에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1, 2년 후에 암이 재발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참 이해가 안 간다.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었고 또 암이 재발하지도 않았는데, 즉 당장 암세포가 수술로 다 제거되었는데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일견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다. 건전한 상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암 수술 3주째 환자에게는 특히 수술이 깨끗이 되어 더 이상의 암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항암을 권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술 후에 건강관리와 먹는 음식 등 섭생에 유의할 것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학의 긍정적인 점과 그 한계에 동시에 부딪힌다. 암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수술로 깨끗이 도려내는 그 놀라운 의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점이다. 그래서 그 수술 후 맨발 걷기와 채식이 섭생으로 완벽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유광용 씨의 치유는 바로 현대의학과 맨발 걷기의 협치의 긍정적인 결과인 셈이다. 반면 수술 후 관련 질병의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오로지 대중적인 처치용 약물과 주사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료 방법에 현대의학이 함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 한계이다. 천연의 혈액 희석제. 맨발 걷기는 무해한 천연의 아스피린을 먹는 길이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하는 좋은 약이라고 의사들이 매일 먹을 것을 권고해 왔던 약이다. 그래서 60대가 넘은 분들이나 심장질환 등이 계신 분들은 그를 정복해 오곤 하였다. 그런데 최근 일단의 의학계에서 그 아스피린이 뇌출혈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국내 언론도 그러한 딜레마를 보도한 적이 있다. 과연 우리가 먹는 넘쳐나는 약들이 인체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인지, 혹시 아스피린처럼 일시 처방이 아닌 상시 복용량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행여 약을 먹어 생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다른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게 한다. 과연 우리는 꼭 약을 먹어야만 어떠한 신체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치유되는 것일까? 왜 혈액이 묽지 않고 찐득찐득해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각종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이 생기는 것인지, 그를 약을 먹지 않고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발표된 미국의 공학물리학자 슈발리에 박사와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의 사람 몸에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논문을 주목하게 된다. 논문 초록에서 인간의 몸을 땅의 표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들에 대한 유익한 효과 등을 포함한 인간의 생리와 건강에 아주 흥미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접지는 모든 피실험자에서 적혈구의 표면 전하인 제타 전유가 평균 2.7배 높아지고 혈액의 점성과 엉김 현상을 두드러지게 묽게 해주었다. 접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근원적인 처치임이 확인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시나트라 박사는 그의 또 다른 글 접지가 심장에 미치는 효과에서 나와 다른 연구자들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지 기구를 이용한 접지 전과 2시간 접지 후에 혈액들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를 개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적혈구들은 제타 전이가 증가하고 혈액이 점성이 낮추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2시간 만에 접지에 따른 중요한 변화는 하루 2시간씩 맨발로 습기를 걷는다면 심장마비나 뇌출혈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요한 논문이 발표된 지 8년이 넘었지만 세계의 의학계나 정부기관 세계의 보건기구 등에서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중대한 실마리를 주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자들의 가슴 통증 현상이 단순히 맨발로 습기를 매일 걸음으로써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뇌졸중이 후유증으로 온 반신마비가 단순히 자갈지압 보도를 매일 2~3시간씩 맨발로 걸어 수주 만에 마비가 풀려내리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각종 암의 종양이 있는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몇 달의 맨발 걷기로 동종양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치유되는 현상도 확인하였다. 그 이외에도 단지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2달 숲길을 걸었는데 대형 뇌 수술로도 치유되지 않던 만성 두통이 사라지거나 안구건조증, 비염, 이명증 등이 나아지고 족저근막염,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까지 개선되었다는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맨발로 땅 위를 걸을 경우 몸속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땅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만나 중화되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와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해주고 혈류의 속도를 높여줌으로써 부정맥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주게 되는 것이다. 맨발 걷기와 접지는 고혈압과 그 합병증들을 정상으로 되돌린다. 혈압약을 끊고 맨발로 걸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혈압약의 복용을 끊고 오로지 맨발로 걸은 결과 고혈압이 빨리 떨어지고 정상화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 임신 중독증이 후유증으로 20여 년 동안 신장 기능이 29%로 줄어 투석 직전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45분마다 잠을 깨어 도저히 잘 수 없는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시달리던 65세의 송일한 씨가 2달 정도의 맨발 걷기로 대부분 증상이 괄목할 만큼 치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전 그녀의 혈압은 187에서 혈압약을 먹어 167이었는데 맨발 걷기 한 달 후 이를 스스로 끊었고 그 이후 병원 검사에서 혈압이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왔다. 거기에다 공복 혈당치도 그 전에는 207에 달하였으나 이제는 100 이하의 정상치로 돌아왔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해 주었다. 고혈압의 합병증들도 맨발 걷기로 개선되었다. 맨발 걷기 회원들이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인 심근경색 협심증이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반신마비 등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된 사례들이 아래와 같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첫째, 62세 김현미 씨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여 5일 만에 퇴원한 후 그 다음 달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 이제는 편안하게 숲길을 맨발로 걷기까지 되었다.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에는 가슴이 답답하여 며칠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으나 맨발로 걸은 이후 너무나 잠을 잘 자 건강 회복에도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는 증언이다. 둘째, 고혈압으로 인한 협심증으로 심장판막에 스텐트 세대를 시술받은 77세 김철수 씨도 직전 3년 병원으로부터 지속해서 혈압약을 처방받고 복용해왔지만 그동안 병원으로부터 혈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었다. 그런데 3개월간 맨발 걷기를 한 이후 찾은 병원으로부터 혈액이 너무나 깨끗해졌다. 앞으로 2년간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놀라운 판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셋째,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던 조옥순 씨 역시 지난 1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로 걸어 진작에 반신마비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혈압도 과거 160 수준에서 110에서 120 수준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과거에는 병원으로부터 혈압약을 5달 정도 처방받아 먹었지만 고혈압의 개선이 현저하여 얼마 전 병원에서 한 알로 줄여 처방받고 최근 그마저도 끊었다 하였다. 그 역시 맨발 걷기에 따른 혈압이 변화는 물론 그 후유증인 반신마비의 치유까지 뚜렷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치유 사례인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고혈압의 근원적인 치유는 원인도 모른 채 당연시되고 있는 약물 처방이 아닌 숲길 맨발 걷기가 그 답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맨발 걷기는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이 묽어지는 천연의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맨발 걷기 시 접지는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천연의 항산화제 역할까지 함으로써 몸속의 독소를 모두 중화시키고 소멸시켜 혈액을 깨끗이 정화할 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맨발 걷기는 혈액만 묽고 유연하게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 독소까지 정화하여 혈관 자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고혈압의 근원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고혈압이 무서운 합병증들까지 단시간에 치유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관련한 위 회원들의 주치의들께서 혈액이 너무나 깨끗해졌다. 지난 수십 년 치료 경험상 최고의 치유 사례다라고 각각 찬사를 보내고 있음도 그를 뒷받침한다. 원인도 모른 채 급증하는 당뇨병은 맨발 걷기와 접지가 답이다. 57세 김하자 씨는 지난 2017년 건강검진에서 공복 시 혈당이 238에 달했고 당화혈색소는 무려 14.6에 달했다. 그러다 눈이 잘 안 보여 병원을 찾았더니 위 당뇨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망막 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내분비내과 쪽에서는 수술을 반대하였으나 웬일인지 안과 쪽에서 수술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당뇨약을 끊고 김하자 씨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 투약 방법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아 약도 끊고 인슐린 주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김하자 씨는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또 다른 당뇨병의 합병증인 뇌경색이 온 것이다. 뇌혈관이 손상되고 그에 따라 뇌의 조직이 괴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큰 위기는 모면했으나 그로부터 김하자 씨는 오른쪽 손과 발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유사한 반신마비 증세로 고생하다 맨발 걷기로 치유된 조옥순 씨 내외를 만나 맨발 걷기로 하루하루 치유의 과정을 밟는 중이다. 그러던 중 2020년 10월 20일 병원의 검진에서 나타난 일부 항목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공복 시 혈당도 무려 238에서 85로 또 당화혈색소는 무려 14.6에서 7.5로 두 가지 수치 모두 극적인 개선 현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김하자 씨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이제는 인슐린 주사도 중단하고 약간의 당뇨약을 복용하는 수준으로 나아졌다. 아직 뇌경색으로 비롯된 반신마비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당뇨병 관련 모든 수치가 극적인 개선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지난 3, 4개월의 맨발 걷기 때문이었음을 김하자 씨와 항상 옆을 지키는 그녀의 남편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오늘 들어보신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만병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주 걷는 것은 우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책 속엔 접지에 대한 다양한 효능과 사례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맨발 걷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이 다치지 않는 좋은 길을 물색하여 항상 조심조심 주의하며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